신세경님이 남자일 수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방금 제시하시는 분이 계세요. 군필 신세경님이시고. 네. 아니 뭐 세경이란 이름이 꼭 여자 이름은 아닐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뒤통수를 아니 근데 싸늘하게 해주네요. 신세경님 그 아이디에 있는 그 사진이 진짜 배우 신세경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예. 아니 그거예요.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지만 그냥 뭐 확인할 필요는 없다. 신세경을 좋아하는 분이 저도 진실을 알고 싶지 그렇죠. 않습니다. 진실을 알 필요는 없다. 신세경님이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면서 거기까지. 연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세상에. 참 아유 예 아유 짠하다. 네. 예 여러분도 송 작가를 버려요. 팽해요. 예. 자 오늘은 호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 사실 호주라고 하기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워낙 호주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예. 하는데 지금 일단 지금 호주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부터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부터 시작된 그 호주의 산불이 6개월 내내 계속돼가지고 정말 호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실 걱정이 많았죠. 인도양의 뜨거운 바람이 이 중국과 일본에는 폭우를 안겼고, 그렇죠.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메뚜기를 안겼고, 호주에는 산불을 안겼죠. 거기서 지난 1일부터 또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번엔 서부예요. 이번 서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 타겠네. 호주라는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으면은 사실 땅은 되게 넓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요 해안가 동쪽.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드니 있고 멜버른 시드니 있고 이런 데고 요쪽이 그 서부. 요쪽에 퍼스라는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죠. 여기 이 도시에서 45km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퍼스를 중심으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산불이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9,400헥타르가 불에 타고요. 뭐 가옥은 당연히 소실이 됐겠죠. 수백 명이 대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8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고 거의 여름이다 참.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대원들 500명, 소방차량 250대, 방제 항공기 등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 중에 있는데 안 돼. 그 면적에는 이 정도 숫자 갖고는 방법 없어. 없어요. 네. 네, 지금 이게 너무너무 걱정. 왜냐면 진짜 코알라들이 되게 많이 죽고 다른 생명체들도 산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초토화됐었잖아요. 동부 쪽의 산불로 인해서. 근데 이제 또 서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서부 쪽마저도 많은 생명체들이 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좀처럼 산불 진화됐다는 소식은 또 들려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호주의 그 특성이 초원지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잔불이 계속 남아 있어서 바람이 없어지지 않는,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절대 산불이 발생하면 그냥 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사람의 힘으로 불을 꺼트린다? 그게 불가능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호주가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산불로 막 탔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상기온 현상이 있어가지고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또 폭우가 막 온 거예요. 폭우가 와서 불은 꺼졌는데 문제는 뭐다? 산불로 이미 집안이 약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나무나 이런 풀들이 있어서 이걸 물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그 폭우가 고스란히 그것 때문에 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와서 불은 멈췄는데 다시 물난리가 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호주가 의외로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나라만 막아버리면 외부 유입이 불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 그리고 강력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주 경계 밖으로 이동 금지 조치 등 강력 조치가 아직까지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하면은 뭐
관광산업도 그렇지만 유학생들도 많이 받아들이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유학생들이 70에서 80%까지 줄어들어서 이 네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인 유학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호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사실 걔들이 유학생이 아니에요. 유학을 가장한 가장한 거의 불법 이민이지. 그렇죠. 예. 네. 왜 불법 이민을 호주로 올까요? 호주 땅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부동산 값 엄청 올랐어. 얘네들이 호주가 땅값이 그래요. 워낙 땅은 많지만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얼마 없기 때문에 도심지나 이런 데는 비싸. 엄청 비싸요. 저 안에 내륙은 누가 줘도 안 가져. 거기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도심지에 들어와 갖고 유학생이잖아. 유학생이 와서 막 집을 세 채 네 채씩 사. 돌아가면서 살라고 산다 그러고 막 사. 그러면서 친척들을 초청해서 불러. 들어오잖아. 안 가. 그 안에서 나 이번에 가게 하나 내려고 해갖고 또 워크 비자를 또 받아. 그 연장해가. 그러면서 거기서 지들끼리 타운을 이루면서 살아. 그러면서 또 집을 사. 또 사람이 들어와. 유학생 하나 받으면요. 5명, 6명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 동네에 유지가 돼버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이 호주 정계에 또 손을 뻗쳐가지고 로비를 또 겁나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쪽에다도 로비를 할 수 있을 만큼 돈과 인력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 장악력을 엄청 높여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주 입장에서는 고맙긴 해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지. 돈을 갖고 들어왔긴 해. 고맙긴 했는데 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새끼들 어떻게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호주 정부의 입장인 거야. 왜? 백해 무익하거든 호주 경제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토지 소유권이나 이런 건 다 국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기업 하나 털리고 가족 하나 끽 당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뭐 세계 4대 항공사도 파산 선고 내리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그 수많은 부자들,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있다는 그 부자들은 지금 어떻게든 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그들이 간 곳마다 지금 다 부동산 폭등에다가 거기를 다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다 골머리를 앓고 프랑스, 파리, 캐나다 다 똑같아. 좋은 데는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아예 입국 금지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를 취득을 못하게 법제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 모리슨 총리는 이제 돈이 좀 경제적인 실적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은 거고. 스콧 모리슨이 지금 총리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 안에서 그 와인이라든지 뭐 소고기,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짭짤하게 이제 경제적인 성과도 걷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내정 간섭을 하면서 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태평양 함대 이게 훈련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월권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웬만큼 봐도 좋거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네가 내 말 안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모리슨 총리 입장에서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버리니까. 당연하지. 사실 호주 전체적으로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애들이 미치고 있는 장악력이나 어떤 독점적인 시장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게 와서 닿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번 돈들이 그 GDP의 대부분이 사실 유학생 좀 받았을 뿐인데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싶은 이 중국 애들한테 다 털려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올 때부터 털려 있었다. 네. 털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은 이렇게 뻔뻔하게 들어와서 해야 돼. 네. 무슨 말이지?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호주가 워낙 이렇게 강경하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막혔어요. 그래서 수학철인데 호주가
임시 노동력으로 활용을 그동안 호주 농장들이 해왔단 말이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영어를 좀 배웠냐 그랬더니 일한 기억밖에 없다고. 영어는 무슨 그 일만 하다가 왔다고. 일 시키고 주인은 안 보여요. 체크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들끼리 하더라고. 일만 하루 종일 하고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일만 또 하고. 원래 외국 가서 느는 거는 서울 말입니다. 어머, 한국인들끼리만 놀아. 네, 한국인들끼리 놀고. 경험담인가요? 제가 러시아 가서도 네. 서울 말을 많이 배우고 영어가 늘어가지고 아, 영어 안 돼서. 중국인들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네. 러시아 가서 아,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기억에 남는 건 있나요? 없으면 빨리 진행하시죠.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아무튼 현재 호주 내 회사나 레스토랑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고 하고요. 8일날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죠. 호주 오픈이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관중도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선수들은 다 들어와서 경기를 끝낸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지금 호주 내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랫폼 규제법이라고 요게 호주 정부가 장장 18개월간의 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7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자국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불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의회에 따르면 구글 검색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2.5%인데 호주의 검색 엔진 중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검색하면 뉴스 같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호주 언론사 뉴스일 경우 그 언론사에 구글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호주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와,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만약에 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3개월 안에 못 끝내게 되면은 그냥 중재위원회가 임의로 사용료를 책정을 하고 니들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법안까지 추진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난 그런 거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심지어 지난달 22일 호주 상원청문회에 구글 호주지사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제의 방침이 법제화하면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와, 나간다는 소리네. 이거 협박 아니고 현실이야. 너네 현실 파악해. 이러면서 되게 강경하게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화웨이도 내쫓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철강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호주가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대놓고 지금 거기다 대고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 보면 중국이 갖고 가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 저기요. 응? 제 원고에 이따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내 얘기를 좀 들어. 네 말만 하려고 하지 알겠습니다. 말고요. 예.
자,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는 요거에 지금 이 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막 정말 호주 정부를 상대로 강경하게 그럼 우리 서비스 접을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난해 초에는 독일과 뉴스 사용료 지급에 합의를 했습니다. 구글이. 그리고 지난달 프랑스 매체들과 3년간 13억 달러, 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뉴스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선택적으로 강한 나라에는 기고 지들이 해볼 만한 약한 국가에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중에서 92.54%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일 기사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의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구글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정부도 호주에다 같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도 압박할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야 찌그러져. 미국 정부와 구글이 같이 그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머! 저희는 이걸 환영하고요.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MS에 검색 엔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빙이라고 있어요. 빙이 있어요. 근데 요게 호주 검색 엔진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저는 검색 엔진 그냥 다음 쓰거든요. 네이버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구글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구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호주 내 중소기업에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환경에서 빙으로 무료 이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다 바꿔줄게 시스템. 그러면서 투자도 할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싸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 척을 지면서 얘들이 여기서 철수를 해버리면 그 모든 땅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충분히 협상을 해볼 만하다. 안 그래도 얘들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 겁나 조금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정치인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검색 엔진들이 국내 안에서 그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이 정보에 그 제공할 수 있는 가지수라 그러나 이거를 따져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 구글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사실. 상대가 아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연예 기사나 뭐 스포츠 기사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일반적인 인문학에 관련된 거나 정보에 관련된 거를 뽑으면 이 데이터의 베이스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요. 많이 나서. 네,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우리나라 애들은 평양적으로 이걸 쓰기 때문에 조금 우리 반대 측의 성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비주류의 내용들 자체를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포털에서는 검색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나오는 자료도 적지만 이 자료들이 딱 보면 어떠한 목적으로 이게 순서가 배치되어 있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광고 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팔려버려야 돼, 씨. 내년이나 뭐 그 다음 카카오 다음번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자본에 그냥 팔려버려야 돼. 그래야 되는데 워낙 국내 안에서의 어떤 그 충성도와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어느 시기 되면 이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휴대폰은 안드로이드든 뭐든 상관없이 iOS 아이폰이도 다 구글이 바탕되어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구글 안드로이드가 70% 이상을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대폰하고 유튜브 검색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검색도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는 영상만 검색한다고 생각하는데 뉴스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것들도 유튜브가 검색 서비스를 구글과 연결해서 연동해서 하기 시작하면 늘 익숙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검색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국산 플랫폼들의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독점료를 어느 쪽에 두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어느 국가든지 이게 한쪽에 몰빵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는 정당하게 내라고. 그러니까. 사용료는 내고 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 망을 이용하는 망 사업자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그 어느 국가 대륙에서도 아직 성공을 못한 케이스거든. 프랑스도 이걸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했어. 그 벌금을 때렸어. 벌금은 내. 하지만 공식적인 사용료는 못 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버티다 보면 인터넷 환경이 다 연결돼 있는데 아니 이 정보가 이쪽 손으로 들어왔던 증거가 어딨어. 이렇게 돌아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니들만 망비를 내라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위성 통신을 통한 인터넷이 개발되게 되면 그때는 망비를 요구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띄워갖고 송출할 거거든. 위성 4개만 있으면 현재 통신 기술로는 전 세계 어떤 그 지역에든 무선 신호로 통해 갖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와요. 그게 6G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막 버티는 거야. 유선의 시대는 그거 끝난다고 보는 거거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이 근질근질한 중국과의 갈등. 제일 중요한 거. 네. 내 전문 분야. 네. 자, 이 중국과 왜 갈등이 시작됐느냐?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호주가 갑자기 뜩 나서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야 코로나19 니들 퍼뜨렸지? 니들 때문에 우리 고생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할 때 호주가 되면서 형님 저희 거기에 완전 동의하고요 이러면서 총대를 맸어요. 근데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정보 동맹을 하는 5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의 남반부 전체를 비롯한 지구 전체의 인터넷과 팩스 전화 통신을 도감청하는 그 안테나가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도감청. 그래서 이제 호주가 이제 먼저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지난해 5월 호주 육가공 공장 4곳으로부터 수입을 막았고요. 5월에는 호주산 보리에 무려 8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11월에는 호주산 석탄 뭐 이런 것들 와인, 랍스터, 목재 등의 수입을 구두로 금지를 했고요. 호주 여행 가지마! 유학 금지! 예, 전방위적으로 보복 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가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호주 재무장관이 지난달 27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시진핑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강국은 약소국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의견 동조한다. 근데 약간 언행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왜? 호주 중국과의 무역에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야, 너부터 잘해. 이 얘기를 또 친 거예요. 근데 사실 호주가 겁나게 운이 좋아요. 요 얘기는 그 나만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호주가 중국을 배신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왜요? 그것은 이 호주 내륙에서 어마어마한 희토류를 찾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 희토류를 사실상 그동안은 중국이 그렇죠. 전부 다 가공을 해갖고 전 세계에 퍼뜨려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갈 몫인데 이 몫을 미국이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리튬 광산이 호주에 있는데 이 소유권을 중국 업체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51%니까 과점주주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를 팔아라라고 법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중국 다른 업체에 팔든가 아니면 중국하고 친한 나라 기업에다 팔라고 하거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도로 내놔.
그쪽 아무한테나 팔면 안 돼. 이거 전략 자산이야. 그래가지고 그 광산의 소유권을 뺏으려 그래요. 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히토류를 통해 갖고 중국이 갑질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우연히 호주가 필요로 하는 히토류와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꼭 필요한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미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사놓은 거야.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를 제껴버리고 싶은 거야. 이 계약 자체를 전체적으로 무효화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호주가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 지위가 확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원자재 수출에서만 끝났는데 네. 요걸 임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지분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호주가 2차 전지 공장 같은 걸 세우게 된다 그러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보다 어디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호주가 원하는 차세대 에너지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이 광산을 확보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호주가 돈 욕심이 있어갖고 중국을 배신 때리는 과정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자,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최근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자, 이 히토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금속이죠. 굉장히 희귀한 금속인데 군사 장비를 포함해서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휴대전화 등 이 첨단 기술 부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물질인데요. 연간 12만 5천여 톤이 소비가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히토류 회사가 있는데 MP 머티리얼스라고 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히토류를 채굴을 해요. 근데 이게 자체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서 재가공을 해서 들여오는 방식이었는데 지난 1일에 미국 국방부가 호주의 히토류 업체인 리나스에게 약 338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미국 내에 히토류 처리 공장을 짓자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미국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소재에 들어가는 히토류들이 대부분 중국산인 거야. 그래서 만일에 미중 갈등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미국의 국방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수요제로 트럼프가 찾아낸 게 호주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호주를 들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문화원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럼 왜 직접 만들면 되지 그동안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안 만들었냐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히토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광석을 녹여야 돼요. 이 광석을 녹이는데 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톤의 광석을 10톤의 산으로 녹여갖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히토류가 1kg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산이 효율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 이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동안 싸게 처리하는, 왜냐면 중국은 그렇게 처리하고 사막에 갖다 부어버리거든. 빈 땅에. 빈 땅에다가. 헐.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한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건데 이제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방법도 좀 바뀌었지. 산이나 이런 거를 쓰는 무식한 방법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추출해내는 방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돈은 좀 비싸게 들더라도 히토류 자립화를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전부 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중국이 돈질을 해갖고 전 세계에 있는 광산들을 다 사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하려고 해도 원재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근데 이 원재료가 풍부하게 있는 딱 두 개 나라가 호주하고 북한인 거지. 그래서 이 리나스라는 회사가 호주 서부 소재 광산에서 히토류를 운송해 온 뒤에
텍사스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 계획대로 된다면 국방부 계획대로 된다면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25%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침을 흘렸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히토류가 북한에 엄청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 하자. 나랑 같이 해. 우리 기득권 보장해 줄 거지라고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지. 2년 전에 호주로 갈아탄 거고 호주가 중국한테 개기기 시작하는 딱 시점의 시작이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히토리 어떡하냐 걱정하시는데 북한은 또 굉장히 우리 민족끼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적어도 김정은의 생각은 확실하게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김정은의 생각은 확실하게 남한하고 한다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 그 나름대로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항목이 히토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예측이 있는데요. 재영이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또 시비 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부가가치가 달려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삼성 아니라도 돼. LG 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SK 가도 돼. 그치.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강점인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북한은 퍼주기냐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이딴 얘기하는 거 다 막아버려야 돼. 우리가 우리 거잖아.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 그럼요. 우리 걸 남한테 안 뺏기려면은 지금 북한하고 적대시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 싸그리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북한하고 한민족이야. 우리 거야. 거기 있는 거 다 우리 거야. 그거 파다가 팔아먹기만 해도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퍼주기가 아니고 우리 조금 친하게 지내고 우리 민족 손잡고 거기 있는 건 더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딴 걸 떠나가지고 이걸 지금 딴 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지금 북한하고 겁나 친하게 지내야 돼. 네. 아무튼 뭐 얘기가 좀 튀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호주가 저런 식으로 배신을 때린 거고요. 그래서 무역 압박을 강하게 지금 그 조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참 호주가 운이 좋은 게 이제 호주가 주 생산품이 이제 최고 생산품 밀하고 소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호주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판단 말이에요. 철광석도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석탄도 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행스러운 이거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 또 하나의 밀 생산 대국이었던 러시아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 수확을 못했어요. 흉년. 그래서 옛날에 중국 아니면 팔 데가 없었는데 요즘 밀이 모질해서 팔 데가 많아. 석탄도 브라질의 그 코로나 이후에 탄광에 문을 닫아갖고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중국이 안 사가도 팔 데가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호주가 버틸 만한 힘이 생기니까 더 뻣뻣하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솔직히 아까 이제 초반에 그 산불 얘기 하셨습니다만 그 산불난 지역이 하필이면 그 밀농사 짓는 지역이거든요. 서부. 시진핑이 방어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음모론이겠죠? 네.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남의 나라의 땅에다가. 그렇게 쌍양아치 짓을 했을까? 근데 그 나라에 그 쌍양아치 잘하는 유학생으로 가장한 그 중국 스파이들이 겁나 많긴 해. 겁나 많기는 해. 우리나라에도 아이고. 공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며. 걔들은 근데 뭘로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도 유학생으로 들어와 있는가? 아니 뭐 조선적으로 해갖고 들어오고 아, 진짜? 유학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예 이제 관광객으로 와서 주저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구나. 아무튼 방화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고로운 이 시점에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목초지에 하필이면 누가 불을 하필이면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을까? 열심히 끄고 있는데 분명히 요거 다 꺼놨는데 왜 이쪽에서 또 발화가 돼서 또 붙을까? 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에이, 박희아라님 했어.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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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작가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꼭
중국이 했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우리는 세계 평화. 갑자기? 네, 우리는 홍익인간. 한반도 평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통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언제든지 국제 관계를 보다 보면요, 항상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벌리는 양측에는 꼭 중국과 미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심지어 미얀마 얘기를 해도 맞아. 거기서 중국과 미국이 또 나와. 맞아. 호주는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 이 돈덩어리 큰 땅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정말 자주적으로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나마 이제 차이나원이나 미국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장난질 좀 못 치게 우리 스스로 좀 강해져야 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호주가 지금 우리 국방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러면서 중요한 거야. 국방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경찰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호주가 사실 국방력으로 그 광대한 명적을 지키려면요, 돈을 아무리 처발라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지킬 거야? 그 넓은 해안선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안선을 한 사람씩 지키려면 한 명이 한 150km씩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대로 된 수비가 안 돼. 결국 사람 있는 데만 지키거든. 근데 호주가 1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10조. 지금 그 기계화 보병 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장갑차, 이동용 장갑차를 사는 거예요. 그 이동용 장갑차를 한국제를 지금 살라고 그거를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레드백이 가성비로도 워낙 좋거든. 지금 그래서 국방무기 차원에서도 K1 자주포를 비롯해서 이 무기들을 한국에서 계속 수입을 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호주가 앞으로 해먹을 수 있는 건 수소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가 별게 아니라 호주가 풍력이나 조력 발전을 해. 사람 없는 데서 그걸로 전기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호주가 철광석을 생산하잖아요. 철광석을 생산하거나 이거를 재련하게 되면 거기서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키우면 철광석을 그동안 원료로만 팔던 거를 자국에서 재련해갖고 수소도 만들고 철도 만들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들을 만들어갖고 이 수소로 전기 에너지를 그 안에 축적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국토가 너무 크니까 발전소 하나를 지어갖고 송전을 해주려고 하면 송전하다 다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기를 수소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분해를 해갖고. 그래서 그 수소 탱크채로 동네에 갖다 주면 우리나라 수소 연료 전지 딱 거기에다가 부어주기만 하면 컨테이너로 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아파트나 마을이 쓸 수 있을 만큼의 전기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호주가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전기거든, 에너지거든. 그렇죠. 그 문제를 수소 에너지로 해결하면 호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 핵심 기술 자원들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가 지금 한국하고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 꼴이 보기 싫은 중국은 우리한테 야, 니네 자꾸 호주랑 그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들이 우리를 제재할 게 없어요, 중국이. 그렇지. 이미 한 사드로 해갖고 사드로 우리를 한번 몇 년을 엿을 매겨봤기 때문에 기업들 다 나가버렸고,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나간다고 해도 못 나가게 바지끄레기 매달려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중국도 안 가, 우린 이제. 그리고 관광 수입도 그렇고 전혀 중국이랑 거래가 없는데 우리가 짱짱하거든.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한국을 길을 들일 수가 있을까? 이건 결국 통일 문제밖에 없겠는데? 라는 차원에서 더더욱 북한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빨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호주가 사실은 원래는 10년 후쯤 국방부 예산을 늘릴 예정이었는데 얘들이 지금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번에 바로 예산 확 늘려버리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폭이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 TDL님께서 탈북민 여기자 유튜버 김길선이 평양만사에서
지하 자원 다 팔아먹고 없는데 김정은 거짓말한다고 그러던데 하셨는데 난 있잖아요. 되게 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탈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뭘 했든 간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분야밖에 모르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물 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저는 핵심 공부에 대한 내용까지 지들이 다 안돼.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20년간 부산에 있었지만 부산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몰라 부산. 잘 몰라요. 송 작가는 외계인하고 동거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 다양하고 넓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어요. 그쵸. 네, 탈북자 한 사람이 북한에 자원 없대요라고 말해서 없는 자원이 아닙니다. 난 그거 너무 웃긴 게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을 다 팔아먹었다? 저기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몰래 쉬쉬하면서 자원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들켜. 그걸 다 팔아먹으려면 중국에서 북한까지 안까지 들어갔다 나갔다가 얼마나 해야 돼? 그럼 바로 포착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방송을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일단 호주에서 현재 생겨난 문제는 호주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었어요. 처음에 미국이 오바마 이때 이 관찰주의로 아무 관심 안 가질 때 중국 애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돈과 사람들을 싸들고 들어가서 호주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를 개선해놓고 호주를 자기 편으로 내심 끌어들였다고 생각한 거고, 호주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미국이 뭐 호주 쇠고기 사줬겠어요? 통 안 도와주다 보니까 중국이랑 손을 잡고 있었는데 미중 간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에서 다시 제안이 온 거예요. 다시는 우리 그래도 영원한 우방인데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나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를 도와줄게 하고 얘기를 던진 거고, 그걸 호주 총리가 덥석 문 겁니다. 왜? 호주 내에서도 현재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이나 중국 사람들의 문제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되물리기 위해서. 왜냐면 절대 안 팔아. 땅값을 2배로 준다고 걔들은 땅 안 팔고요. 인수한 기업 도로 내놓으라 그래도 아무리 돈을 준다고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얘를 쫓아내려면 단교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단교. 네. 그러니까 단교를 각오하고 호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고, 호주가 그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압박을 중국이 때리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우리하고 호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에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이 커지는 거고, 지금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도 호주하고의 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정책을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대로 이름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즉 호주에서 불어온 어떤 나비 효과가 중국과 미국이 서로 나서서 우리가 니네 통일을 도와줄게라고 하는 방향으로 쌍끌이로 오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에 난 산불이 방화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순전히 이 송 작가 혼자의 뇌피셜이라는 점. 어디 가서 송 작가가 그랬다더라, 시진핑이 불질렀다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방송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주제에서도 모르게 송 작가님이 없어지실 수 있습니다. 나 아무래도 중국은 다시 못 갈 것 같아. 중국 기가 기밀을 너무 많이 흘려버렸어. 네, 아니 뭐 한국에서도 공안들 잘 피해 다니시고요. 나 무섭네 이제. 벌써 지금 나 이 대림동에 함부로 못 갈 것 같아. 김민지님께서 시진핑 방화범설. 하지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고. 아니 지난번에 어떤 한국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제가 막 중국 까는 얘기하니까 한국에 공안들 되게 많이 그 사람 검사 출신이거든.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큰일 나세요 이러길래 내가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남의 나라에 들어가지고 떼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이 새끼들이 뭔 짓이든 합니다. 아니 해보라고. 남의 나라에서 이것도 죽으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변 공허를 강화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국 찬양 방송도 조금씩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 오늘 방송은.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우리끼리 한 얘기는 절대 가족한테도 하면 안 돼요. 야, 우리 방송 이상하지 않냐? 갑자기? 우리 방송 어디 많이 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가족한테도 하지 마.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런 여러분도 방송이 있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한테도 하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도 방송을 훈훈하게 마무리 지은 아. 네. 미양 언니가 무난하도 중국 가기 힘드네. 언니 나는 중국 더러워서 못 가겠어. 그 솔직히 그 호텔 5성급 호텔인데 그 더럽게 청소하는 거 보고 나 충격 먹어서. 근데 사실 이 양반이 이 중국 내륙에서 약간 서부 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 인기 끌 얼굴이거든. 아까워. 이 얼굴로 사천 방송국 같은 데 가갖고 그 아나운서 하잖아. 탑이야 탑. 아 너무 아까워 진짜. 인재를 진직 스카우트해서 그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뭐 익히 상하이 갔을 때 경험했던 바고요. 그렇지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는. 네. 예, 그렇습니다.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봉이 오빠님께서 5,000원 하시면서 시진핑이 안 했대요. 감사합니다. 위로됩니다. 네. 대박이다. 이영식님께서 2만원, 김초롱초롱님께서 65,000원 해주시면서 방송국 설립하시는데 영양제라도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키크마크님께서 10,000원 하시면서 송작가님 안주값 보태요. 그 다음에 이미숙님 10,000원, 보라 하실래요님 10,000원 하시면서 무조건 1이에요 하면서 연방 지원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회원으로 또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체크를 못해가지고 김가연님, 정의승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김영장님, 네. 기배문님, 네. 세상에. 나나아님 네 오셨습니다. 왜? 네. 자, 감사합니다. 신세경님 또 오셨어요. 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세요. 신세계님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드라마도 오늘 종편 종방이시던데 참가하실 때 신세경 TV 초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가서 방송하고 아니, 근데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신세경 씨 너무 좋아하잖아요, 송 작가님이.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다고 TV 볼 때도 소리 안 틀고도 그냥 TV 피면 틀어 얼굴 보고 있다고. 필요가 없어. 미술 작품이 말할 필요가 있니? 그거는 그냥 그 그림 자체가 이쁜 거잖아. 난 미술관에서 세상에. 음악을 왜 트는지 이해가 안 돼. 네, 예. 그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는 충분히 뭐 납득 가능하다. 뭐, 연방까지 네. 시키는 신세경님의 신세경의 힘이다. 네. 이건 여러분 다 신세경 한 명한테 발린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어. 근데 오늘 신세경한테. 그 런원이 종영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또 무슨 드라마가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금사빠. 네. 아니, 최민수 님이 우리 딸도 중국 5성급 호텔인데도 더러워서 다시는 중국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중국 가지 말라고. 예, 저는 진짜 뭐 갈 생각도 없고요.
공안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니들하고 할 얘기가 없단다. 만유 얘들아. 인력거의 법칙님이 트럼프 사위에서 갈아탔음? 네, 진지게 갈아탔습니다. 네. 세경 씨 고마워요. 난 그렇게 트럼프가 물러날 줄 몰랐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뭔가 안심이 되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점을 찍고 나올 수도 없고 독재를 할 수도 없고 진짜 장기 집권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여자들은 점 찍지만 남자는 코시험만 기르면 절대 못 알아보거든. 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출마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 전 국민들이 절대 몰라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너무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우리나라가 너무 든든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해결책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 대통령을 뽑으면 돼. 내가 굉장히 공유가 잘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난 정치가 싫어. 자,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죠. 네, 빨리 끝냅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려운 컨디션 하에서 끝까지 방송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신세경님한테? 그게 딱 찍지 마. 여러분들이 애청자분 또 모두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 작가님 또 집에 가서 막 우시겠네. 감동받아서. 눈물에 또 오늘 세경님을 영접하다니 그러면서. 내일은 눈이 퉁퉁 부어오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세경 1, 2, 3, 4, 5 여러 분 오신다 이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